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분 공시 활용을 예전에 이제 찍었을 때는 그 다트의 그 홈페이지 양식이 좀 바뀌지 않았던 시절이었고, 이번에 홈페이지 양식도 이미 바뀐 지 꽤 됐고, 최근에 이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도 이제 이걸 게을러서 좀 체크를 안 하고 있다가 다시 이제 체크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하는 뭐 생각이 또 들게 되는 어떤 일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또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우선 구글에서 지분 공시라고 검색을 하시면 기업 공시 길라잡이가 있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5% 상장 주식 수의 5%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은 5영업일 이내에 공시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영업일 수만 일단 생각을 하죠. 5영업일 안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공시가 보시게 되면은 뭐 약식이 있고 일반이 있어요. 자, 일반의 경우에는 경영권 참여에 해당하니까 5영업일 이내에 해야 되고, 약식의 경우에는 단순 투자 목적이므로 다음 달 10일까지만 공시를 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검색하는 방법은 아시다시피 최근 공시, 다트에서 최근 공시 5% 임원 보고를 들어가서 뭐 날짜별로 이제 클릭을 해서 내용을 보는데, 제가 이제 주력으로 보는 거는 뭐부터 보냐면 시가총액이 5천억 미만이냐, 그리고 5천억 미만 중에서 운용사가 지분을 신고했느냐, 이것만 위주로 봅니다. 대기업은 지분 신고해도 그렇게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서로 이제 생각들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시가총액이 작은 거는 그 대형 운용사가 이제 신고를 했다는 거는 뭔가 거기에 이제 꽂혔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임원이 이제 지분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상장사의 임원이 이제 지분을 신고하거나 그 상장사에 한 10% 이상 투자를 하는 경우에 지분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가 그렇죠. 쭉 보다가 저는 이제 LG노텍에 국민연금 신고한 것보다는 인터로조 같이 시가총액이 좀 작은 거에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한 거를 오히려 더 챙겨봅니다. 그리고 그걸 챙겨봤을 때, 야, 얘네들이 샀으니까 무조건 올라가겠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산 이유가 뭐냐, 그리고 그 산 이유가 합당하냐, 회사가 뭔가 변화가 있느냐, 이거를 거꾸로 추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따라 사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뭐 대형 운용사, 대형 자산 운용사라고 항상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짜별로 보면서 대형 운용사가 신고를 했다면 그 신고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는 이제 검색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공시 서류 검색, 공시 통합 검색을 눌러서, 예를 들어 공시 통합 검색을 눌렀어요. 그럼 상세 조건 열기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보고서명에다 주식 등이라고 해서 검색 그 글자를 넣어놓고 이 제출인명을 다 찾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융투자협회 사이트에 가서 보면 이 정보 데이터를 주는 그 금융투자협회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뭐 그 주소를 불러드리면 freesis.kofia.or.kr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펀드에서 이 회사별 설정 규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별 설정 규모를 보게 되면 펀드 운용사 통계 회사별 설정 규모가 있고, 이걸 조회를 누르게 되면 그 해당 날짜 기준으로 해서 각 운용사별로 설정 규모가 있습니다. 뭐 주식을 저는 하니까 이 주식을 예를 들어 내림차순으로 눌러서 여기 눌러가지고 보게 되면 회사 명이 있죠. 그렇다면 자, 여기 제출인명에다가 미래에셋 자산운용이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죠. 그러면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최근에 신고한 거, 저는 한 달, 두 달 지난 것들은 그렇게 이제 의미 있게 안 봐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에 신고한 것들이 최근에 주가가 반영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회사에 뭔가가 변화가 있는지를 빨리 체크를 해서 따라붙는 전략이 지분 공시를 활용한 갓잇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 한참 지났는데 그거 따라가 봐야 의미 없다. 다만 이제 시간 한참 지났는데 그게 주가가 충분히 조정을 많이 받아서 좀 뭔가 볼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보는 경우가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최근에 산 거는 최근에 뭔가 변화를 이 운용사에서 빨리 캐치업을 해서 지분 신고할 만큼 주식을 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이 아모그린텍이 이제 그런 사례 중에 하나죠. 8월 말까지 이렇게 주식을 사면서, 이 주식을 사면은 여기 보면은 주식 등에 있고 여 밑에 세부 변동 내역이 있어요. 이 세부 변동 내역에 보면은 이 취득 단가도 있습니다. 12,000원에서 16,000원대의 어떤 평균 단가로 산 거죠. 이거를 다 계산을 하면은 최근에 이제 주식 늘렸던 거에 대한 평균적인 단가도, 금액도 다 계산할 수가 있어요.
대략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고 나서 아모그린텍을 8월 30일까지 열심히 샀네. 그럼 여기 운용력이 이거를 그 아모그린텍을 사려고 했던 산 운용력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 내가 이거 샀는데 괜찮은 기업인 것 같아라고 주변에 이제 또 다른 어떤 매니저나 뭐 애널리스트나 또 세일즈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런 거 이제 세일즈하고 다 있으면은 이 주가가 또 반응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모그린텍의 주가가 보면은 18,000원까지 이렇게 급등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급등한 게 8월 30일 날, 이거 8월 30일 날 지분 공시 신고하고 나서 여기가 8월 30일 지분 공시 신고하고 나서 한번 레벨업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잘 체크업을 하고 있다 보면은 살만한 이유가 있다고 있고 그 살만한 이유를 투자자인 내가 동의를 한다면 이 주식을 살 수도 있는 거죠. 저도 이제 이거를 산 건 아니고 보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게을러서 또 안 하고 있다 보고 시장이 뭐 그렇게 되지도 않으니까 안 보고 있었는데 요즘은 장도 안 보이고 매번 이제 종목을 찾는 것도 힘들다 보니 이렇게 운용사의 어떤 픽업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체크를 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검색하는 방법을 말씀드린 건데 제출인명에 운용사 이름 적고 보고서명에 주식 등이라고 쓴 다음에 검색이라고 눌러보시면은 최근에 있는 게 나오고 예를 들어 뭐 5월달 어떤 운용사의 경우에는 5월달에 신고한 것도 있고 신고가 거의 없는 운용사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KB자산운용도 한번 해볼까요? KB자산운용이라고 검색을 하면 주식 등의 대량이 있는데 9월 5일날, 그러니까 8월달, 7월달 이렇게 몇 개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노바렉스가 최근에 이제 지분 신고를 했죠. 노바렉스 주가는 막 박살이 나고 있는데 지분을 더 늘렸단 말이죠. 지분을 늘렸는데 무상 신주 취득 이거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고 이제 추가로 더 장내 매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걸 봐야겠죠. 그래서 이게 취득에 대한 사유가 있는데 이 취득에 대한 사유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장내 매수는 의미가 있고 무상 신주 취득은 제가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전환사채 관련돼서 지분 신고하는 경우는 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리 장내 매수를 했느냐. 뭐 그래서 KB자산운용은 노바렉스가 주가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장내 매수를 계속 해드려 간다는 거는 노바렉스가 언제쯤부터는 좋아질 수 있는 여지를 보고 뭐 장기 투자하는 건지 단기적으로 좀 좋아지는 건지 그런 걸 모르겠지만 일단 시가총액이 좀 작은 것 중에서 지분 신고한 것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신고한 지 오래된 것들 지금 9월인데 뭐 한 7월 달 이전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주가에 어느 정도 다 녹여져 있기 때문에 뭐 따라서 볼만한 건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이제 9월 달에 지분 신고한 것들을 잘 체크를 하면서 다 뭔가 좀 변화가 있느냐. 그래서 퀀트도 기관 순매수 1개월 투자 전략들이 효과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효과가 있을 때도 종종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용사가 직접 신고를 할 정도로 뭔가 샀다고 하면은 근데 그게 또 시가총액이 작은 거를 좀 봐야죠. 큰 거는 이쪽 운용사에서 파는데 저쪽 운용사나 외국인이 팔아버리면 의미가 없으니까 시가총액 작은데 특정 운용사에서 샀거나 그 운용사가 산 주식이 다른 어떤 운용사가 없는 주식의 경우에는 뭔가 새로운 걸 그 운용사가 먼저 발굴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이제 노가다 방식으로 매일매일 체크를 이렇게 날짜별로 5% 임원 보고로 해서 운용사 이름이 떠 있는 것들 위주로 체크를 하시던지 아니면 이렇게 운용사 이름을 제출인명에다가 넣고 주식 등을 해서 체크를 해서 리스트를 찾고 만약에 운용사에 대한 이름을 모르겠으면은 이렇게 이제 여기서 운용사명을 이렇게 알아서 찾아서 검색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좀 더 쉽게 이제 내가 지금 무슨 종목을 볼지 감이 안 올 때 그리고 나는 이제 시간이 부족하다. 나는 이제 뭐 보고서를 지금 뭐 하루하루 나온 걸 다 읽어볼 수는 없으니까 우선은 최근에 지분 신고한 것들 위주로 보고서를 읽어보겠다. 운용사가 신고한 것들 위주로 보고서를 읽어보겠다. 그런 말도 있어요. 운용사가 주식을 사면 본인이 핸들하기도 해요. 핸들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좋아 보이니까 주가가 좀 떨어지면 또 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이상하게 차트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용사의 어떤 그 화력에 기대어서 주식을 하는 방법이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검색하는 방법은 5% 임원 보고를 보고 날짜별로 매일매일 체크를 하든지, 또는 일주일에 한 번은 일주일치를 체크를 하든지, 그리고 또는 운용사 리스트를 잘 뽑아가지고, 이거 엑셀로도 다운 가능하거든요. 운용사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운용사 이름을 쳐가면서 최근에 신고한 것들 중에서 주식을 늘린 것들, 그리고 최근 한 달 이내에 있었던 것들, 그리고 얘네들이 무조건 그 투자가 성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투자의 이유를 거꾸로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파악된 이유가 합당하고 시장의 어떤 선호하는 테마나 선호하는 어떤 모멘텀과 맞물려 들어간다고 하면은 뭐 제가 이제 베팅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스스로가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